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그러니까 그때도 오랜만에 돈을 벌어서 좁쌀을 산 거였는데 그 오라질 년 아내입니다. 단아한 독서. 오늘은 소설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오늘 같이 읽을 소설은요. 한국 소설로 많은 분들이 교과서에서 읽어보셨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이 작품은 1920년대 하층 노동자의 삶을 날카로운 관찰로 생생하게 그려놓은 현진건의 대표작이죠. 일제치하 서울 동서문 안에 사는 인력거꾼 김첨지의 운수 좋은 어느 하루를 담아 보이면서 당시 도시 하층민의 극한적인 궁핍상을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용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에 읽으면 또다시 새롭게 읽힐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고 있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양복쟁이. 김첨지가 손님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뭐라고요? 재수가 옴붙어서 열흘 동안 돈 구경을 못했대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벌었던 거예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깍하고 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돈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대요. 얼마나 힘들었었던 거야.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 그러니까 김첨지가 좋아했었던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돈이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내가 아파요.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사줄 수 있다. 설렁탕 약간 몸보신 그런 격으로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는 돈이다 라는 거죠.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럭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어머나.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약간 의사에게 보인 적은 없는데 이제 김첨지가 의사가 됐어요. 중증은 중증인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이 이대로도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그러니까 그때도 오랜만에 돈을 벌어서 좁쌀을 산 거였는데
그 오라질년 아내입니다. 천방지축, 천방지축 어리둥절 저 어리둥절한데요. 냄비에 대고 끓여서 이렇게 된 거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을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땡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흡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지랄병. 그때 김첨지는 여러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 갈겼다. 그러니까 이게 못 먹어도 아프고 먹어도 아프니까 이거 참 어쩌란 말이냐 답답하겠죠. 근데 눈을 바로 뜨지 못해서 이제 분노에 의해서 이제 미안함과 그런 이제 안타까움 그러면서 그것이 분노로 변해가지고 뺨을 후려 갈겼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깰 수 있을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하고 때린 것 같습니다. 흡뜬 눈은 조금 바로워졌건만 이슬이 맺혔다. 이제 아파 보이니까 그런 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지만 이슬이 맺혔죠. 눈물이 났다는 거죠.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그걸 보는 김첨지는 마음이 좋았을까요? 뜨끈뜨끈했습니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팠는데 설렁탕 국물이 먹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김첨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참 이때는 표현을 참 그 마음 표현을 그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좀 반대 아니면 분노 약간 화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또 이거 먹고도 또 아프면 어떡해 라는 요즘이 현대식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지만 굉장히 거칠긴 합니다. 그래도 못 사주니까 이제 마음이 시원찮진 않죠.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으로 설렁탕을 사줄 수 있으니까 김첨지 기뻤어요.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개똥이는 3살 먹입니다. 그러니까 3살 자식인데 개똥이에요. 아내는 오라질년이고요. 자식은 개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개똥이에게도 마음이 있는 거죠.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했다. 주저했어요.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김첨지는 왜 주저했을까요?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뭔가 느낌이 온 거죠. 촉이 온 건데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가끔 그러거든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하기도 하죠. 뭔 일이 있으려고. 그 중국의 속담 중에 그 복은 화를 입고 오고 화는 복을 입고 온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복이 오니까 이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이 캥기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젠장 맞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아있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김첨지가 나간 거는 뭐 욕은 하긴 했는데 욕 되게 많이 해요. 진짜 욕쟁이에요, 김첨지. 뭐 말하는 것마다 욕이 껴있어요. 정말 극사실주의인 거죠. 말이 조금 습관이 배웠다. 근데 김첨지가 나가는 거는 뭐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설렁탕을 사주고 이 개똥이에게는 죽을 사줄 수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나간 거예요. 1원 50점만 주십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그러니까 좀 많이 부른 거죠. 나 많이 주세요.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보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갑자기 큰돈 하니까 갑자기 아픈 아내가 쑥 잊혀졌습니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이게 사람 마음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나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김첨지다. 돈을 여태까지 너무 못 벌었다가 열흘 동안 못 벌었다가 갑자기 이제 돈이 막 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내가 놀랄 만큼 많이 주세요 했는데 또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는 그 순간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1원 50조는 너무 과한데? 이 학생은 정말 그거예요. 영업하는 거죠. 영업직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졸업하고 영업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제 자식뻘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는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느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아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이름이 치삼이에요. 치삼이 귀엽네요.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붙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라고 주의시켰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잊고 싶은 거죠.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는 지랄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연애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애끼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을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운다. 아는군요. 이제 아는 거예요. 김첨지는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압니다.
치삼에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이가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사람만 있단다.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무섭습니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린다느니 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이게 더 불길해요. 어린애 우리 개똥이가 젖을 빠는 소리가 빡빡하고 들리는 게 느낌이 거의 다 온 거죠.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줄여서 허세입니다.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은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릉어릉 적시었다. 슬프죠.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이 소설이 끝이 났습니다. 단아한 독서. 같이 읽어보니까 좋네요. 다시 생각이 나고. 확실히 옛날에 교과서에서 읽었을 때도 기억이 좀 남아가지고 또렷하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좀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읽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그곳에 있다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좀 김첨지가 참 화가 좀 많아요. 너무 아무리 상황이 안 풀리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남에게 팍팍 내면은 안 됩니다. 자기 살 까먹는 일이에요. 화를 어떻게 돌릴 방법을 이제 강구하는 게 좋겠죠. 그 시대 때는 워낙 힘들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소설을 또 찾아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아한 독서의 김다나였습니다. 끝나?